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군산지역 예비후보들의 전과 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비후보 3명 가운데 1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는 민주당의 공천심사가 부실해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익산 로컬푸드직 매장 어양점을 둘러싼 대립 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위탁 계약이 종료된 조합의 불법 영업을 용인할 수 없다며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철회했습니다. 또 조합이 스스로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 폐쇄에 나설 방침입니다. 반면 조합 측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발굴과 지원을 위해 익산이 주요 3기관이 뭉쳤습니다. 익산시와 노동부, 원광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맺고 청년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기관은 각각 운영하던 사업들을 연계해 청년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군산지역 예비후보들의 전과 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비후보 3명 가운데 1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천심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24일 기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군산지역 예비후보는 모두 59명입니다. 이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21명 전체의 35%로 3명 중 1명꼴입니다. 시장 예비후보 9명 중에는 강임준, 김영일 예비후보 등 2명이 전과 이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의원 예비후보는 제2, 3선거구 9명 가운데 김종식, 안근, 한준희 등 3명이 전과 이력이 있습니다. 시의원 예비후보의 경우 41명 가운데 16명이 처벌 전력이 있으며 음주 전과가 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일부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았고 횡령과 도박 등 중범죄 이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를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심지어 흉령, 도박 전과, 예비후보도 있어 시정을 이끌어가는 도정과 시정을 견제하여야 할 시민의 대표로 출마한 사람들의 범죄 이력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5명, 조국혁신당 5명, 무소속 1명으로 민주당 예비후보의 전과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민사회단체가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군산 12개 단체로 구성된 6.3 지방선거 주권행동 군산시민사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심사 기준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다라는 무검증 공천을 즉각 멈추고 측근 책임이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된 후보를 공천하라. 특히 4년 전 군산시의원 23명 가운데 11명 48%가 무투표로 당선됐다며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공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군산 정치 구조 속에서 후보 검증과 공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협약 이행을 위한 전담 지원 체계가 가동됐습니다. 전북도는 어제 도청에서 현대자동차 투자지원단 협력회의를 열고 투자 이행을 위한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도는 상반기 안에 투자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대책과 연계한 현대차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해 투자 실행 기반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또 투자지원단을 중심으로 주간 점검회의를 운영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이 2028년 개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전북대병원은 오늘 군산병원 개원준비단을 발족했습니다. 개원준비단은 경영과 의료장비 등 5개 분과위원회와 18개 전담팀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군산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3월 착공했으며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심뇌혈관센터와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등을 특화해 지역 의료 수요에 대응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 교통항만수산국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법률안이 새만금, 신안 등 해양관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포럼 개최와 관계기관, 국회 건의 등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법률안은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 중인 해역은 관할권이 결정된 이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새만금 신항해역의 관할 문제와 연결될 경우 군산시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에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지정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의 문화 콘텐츠 산업 성장을 위해 문화 콘텐츠 창업기업 지원펀드 등 38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고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문화산업 관련 기업과 지원시설 등이 집적화될 수 있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연내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의 결혼 이민자와 영주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인구정책 수혜 대상이 됩니다. 오임선 강경숙 익산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구증가 시책 지원 개정안이 오늘 시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 이민자와 영주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인구정책 대상자로 포함돼 익산시의 열차 운임 지원 등 다양한 인구정책에 있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치러질 원내대표 선출에 다시 도전할 예정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솔직히 지금 임기는 짧다며 상황이 되면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현대차그룹의 9조 원 투자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전북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의대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전북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익산 로컬푸드직 매장 어양점을 둘러싼 대립 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위탁 계약이 종료된 조합의 불법 영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철회했습니다. 또 조합이 스스로 철수하지 않으면 어양점 강제 폐쇄에 나설 방침입니다. 반면 조합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영업신고 직권 철회 등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조합이 위탁계약 종료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어양점. 급기야 익산시가 기존 조합의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철회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어양점 매장은 물론 제과점과 반찬가게, 카페, 밀키트 제조시설 등 5개 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영업을 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익산시는 기존 조합의 영업행위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시설물 봉인 등 강제 폐쇄 조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진작에 했어야죠. 처벌을 각오하고 버티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지금 위법적인 요소 때문에. 기존 조합은 익산시 행정처분에 아랑곳 없이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특히 익산시의 요구대로 어양점 운영을 당장 중단한다면 임직원 36명은 실직을 하게 되고 출하농민들은 판매 공간을 잃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익산시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고소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영업 신고를 익산시에서 철회를 해버리고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저희도 법률적 검토를 거쳐가지고 고소 조치를 다 하겠다. 더 이상 불법 영업은 안 된다며 영업신고 직권 철회에 이어 강제 폐쇄 카드를 꺼내려는 익산시. 이에 맞서 계속 영업하며 익산시를 고소하겠다는 기존 조합.
어양점을 둘러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제 등 도내 4곳의 단체장 경선 대상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공관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과 남원, 김제, 완주 등 4곳의 기초단체장 경선 대상자 17명을 공개했습니다. 정읍은 김대중, 안수용, 이상길, 이학수, 최도식 등 5인 경선을 치릅니다. 또 남원은 김영태, 김원종, 이정린, 양충모, 김제는 정성주, 임도순, 강영석, 나인권, 완주는 임상규, 서남용, 유희태, 이돈승 등 모두 4인 경선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예비후보 등록 없이 민주당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 현장으로 달려가는 대신 도지사로서 수행해야 할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지사로서 현대차그룹과 현대로템투자, 군산조선소 경영권 이전 등의 후속 조치와 피지컬 AI, 5극 3특, 독자 위상 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에 AI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인공지능 부품과 소재 산업을 집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 50개를 유치하고 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 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뱅크를 설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로컬푸드 요리학교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 일본의 유명 요리학교를 모델 삼아 익산에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로컬푸드 요리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방식은 지역 요리사와 농민,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추진하고 수익의 일부는 청년 창업 지원과 취약계층 식사 제공 등 재투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군산시정의 무리한 재정 운영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시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당초 577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에서 불승인한 477억 원을 재난 대비용 시민 비상금 성격인 통합기금에서 빼내 사업을 강행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200억 원의 기금은 단기간에 소진돼 고갈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익산시와 노동부, 원광대학교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오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각각 운영하던 사업들을 연계해 청년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익산시청에서 열린 청년고용 지원 업무 협약식. 익산시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원광대가 익산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기관별로 각각 운영하던 청년 지원 사업을 세 기관이 연계해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청년 일자리와 기업 발굴, 창업 지원 등 청년들의 지역 정착 강화에 나섭니다. 각자 역할을 하되 네트워킹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으로 올려보자. 오늘 이 협약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광대는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또 이달부터 운영된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통해 졸업 이후에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에 관련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측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 취업 지원 정책과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새 기관은 익산 청년들이 도내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5분쯤 군산 개정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한 동과 내부 집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익산 지역 공공체육시설은 노동절에 휴관합니다. 손진영 익산시의원이 발의한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정안이 오늘 시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 지역 공공체육시설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휴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는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익산시가 농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농기계 안전단말기를 보급합니다. 농민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다음 달 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 단말기는 중소형 트랙터에 설치돼 농기계 전복이나 추락 등이 발생하면 위치 정보와 사고 상황을 보호자와 통합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도내 주택 매매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주택 매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0.24%가 또 올랐습니다. 서울과 울산,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아파트가 0.37% 올랐고 단독주택이 0.03% 올랐습니다. 상승세를 보였던 산지 쌀값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평균 23만 824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초 23만 864원보다 0.02%가 떨어졌습니다. 산지 쌀값이 하락한 것은 정부 양곡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재용 부시장은 오늘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그린바이오 혁신허브 구축과 푸드테크 대체식품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국립 익산식품박물관 건립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를 찾아 15년째 답보 상태인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제 지역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제경찰서는 24일 새벽 5시 15분쯤 김제 검산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반지 등 41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1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전주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뒤 김제로 향해 금은방의 진열장을 망치로 부수고 귀금속을 훔쳤으며 전주 여의동의 한 찜질방에 숨어 있다가 6시간여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완주 지역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4일 새벽 0시 20분쯤 완주 고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0.1헥타르에서 나무 100여 그루가 불탄 뒤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과서가 지원됩니다. 도교육청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음 달 1학기 교과서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서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지에 있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있는 보유 교과서 목록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지원센터에 등록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은 1000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소방서 화재 진압 대원이 긴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 귀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 30분쯤 군산 지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저혈당 쇼크 환자가 발생했지만 먼저 도착한 화재 진압대원이 쇼크에 빠진 60대 남성을 빠르게 응급처치했습니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환자 생명이 위험에 빠질 뻔했지만 신속하게 대응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군산시가 청년 창업가를 지원합니다. 군산시가 창업 희망 키움 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가 10팀을 4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군산에 사는 청년으로 자신만의 창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가와 5년 미만의 기창업가입니다. 선발된 창업가는 초기 투자 비용 500만 원과 2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창업활동 경비를 지원합니다. 군산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인 오션팔레트가 오는 6월 문을 엽니다. 군산시는 주식회사 조이와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 19일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션팔레트는 인공 파도풀과 실내 서핑장, 잠수풀 등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 공간과 캠핑장, 휴식 공간 등이 갖춰졌습니다. 또 캠핑과 휴식, 자연경관 감상이 가능한 복합 관광 공간으로 조성돼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전망입니다. KCN 금강방송의 올해 첫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2년 임기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습니다. 위원들은 익산시의 2차 혁신도시 조성과 현대차그룹 구조원 투자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지역방송으로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며 위원들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내 학생들은 오늘부터 에듀페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도내 초중고 학생 16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에듀페이 신청을 받습니다. 입학지원금은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인구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저출산과 보육, 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담겼습니다. 또 사업벌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세분화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가이드북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군산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중앙동이 전주양가를 방문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동은 착한 가게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확인 사업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금마면, 왕곡면, 팔봉동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도란도란 건강키움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30일부터 5월 초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운영되며 참여 희망 기관은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4도에서 19도까지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흐리다 맑아지겠습니다.
군산도 흐리다가 맑아지겠으며 파고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